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이텍에서 VM웨어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VM웨어를 썼을 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 수 있고 어떻게 클라우드를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M웨어는 2010년에부터 크로스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굉장히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 클라우드를 위해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현대화라는 얘기를 요즘 가장 많이 들으십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라는 소프트웨어 정책 정의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배포하고 회수하는 것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관리를 통해서 VMware 아리아라는 솔루션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은 VMware 솔루션으로 전체적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고요. 이 아리아를 통해서 아마존 AWS나 MS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쓰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상관없이 전체에 대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VMware 아리아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VMware 크로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되고 나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보통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환경이 되고 나면 앱스를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의 탄주도 있고 위에 뭐 피보탈이나 비트나미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MSA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통해서 보통 탄주 서비스나 뭐 컨테이너 기반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게 서비스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하시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사스 앱스도 웬만한 것들은 VMware 환경에서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니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IaaS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하게 되고 탄주나 그런 것들 컨테이너 기반으로 파스 그리고 사스 앱스까지 해서 이제 사스까지 전체에 대한 클라우드를 다 만드실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 대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럼 사용자는 이제 앱스를 쓰시건 간에 버추얼 데스크탑 인터페이스인 VDI를 쓰시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환경을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윈도우즈든 iOS, 뭐 안드로이드, 리눅스 어떤 OS를 운영체제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크롬 OS도 상관없이 모든 환경이 동일하게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스의 앱스건 VDI 환경이건 그래서 디지털 작업 능력 공간이 향상되시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탄주나 뭐 SDC로 데이터 센터에 현대화되는 것들도 다 같이 되시게 되고 VMware 아리아를 통해서 클라우드 관리에 대해서 통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보안은 어떤 거냐면 요즘 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로 트러스트는 아시다시피 신뢰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경계적인 보안으로 해서 침입에 대한 것들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차단하고 어떤 것들은 들어와서 허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요즘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거냐면 경계에 대한 건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들어왔을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인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VMware에서 SDN 솔루션인 NXX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 머레어나 랜섬웨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증을 받고 뭔가를 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보이면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서는 요거를 확산을 방지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된 보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VM웨어가 자기네 2천여 개의 고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고 계신지, 쓰고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어렵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장점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의 고객이 멀티 클라우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되게 복잡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툴스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도 인력에 대한 것들이나 관리가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쓰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변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문의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0%의 고객은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는 굉장히
쉽고 우리는 편하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클라우드를 굉장히 스마트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서비스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 스마트하게 쓰고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즘 고객분들도 대부분 뭐 AWS든 애저건 다 동일하게 여러 개를 쓰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편하게 쓰시고 어떻게 하면 관리에 대한 것들 걱정 없이 쓰시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스마트하게 쓰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아리아 클라우드 통합 관리를 쓰시게 되면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배포에 대한 것들도 다 자동으로 되고요. 그리고 셀프 드라이빙 오퍼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리자분들이 개입 없이도 웬만한 것들이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된 것들은 빌드부터 앱 서비스, 매니지까지 다 되는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VMware에 대한 API는 당연히 다 제공이 되고 AWS나 애저, GCP에 대한 것도 클라우드 API를 통해서 VMware 아리아는 엣지 시스템부터 자기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공간까지도 모든 것들을 동시에 쓰실 수 있는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에서는 이제 6가지 기능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리아 UI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해서 그 사용자가 쓰는 클라우드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맞춤 학습을 통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십 상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모니터링해서 뎁스 있게 좀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서비스만이 아니라 연계된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이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코드를 제가 10분 전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전에는 그거에 대한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컨피그를 변경을 했는데 서비스에 알럿이 떴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15분 전에 컨피그를 바꿨던 건 문제가 생겼던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대로라면 회수를 해서 다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얘는 변경 로그에서 원복 버튼을 눌러버리면 바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쓰면 포레스트에서 이제 그 찾은 자료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아리아를 썼을 때 그 알럿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원복 기능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좀 감소된다는 것들 93% 정도.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존 A에서 컨테이너 서비스가 되고 있었는데 클라우드 존 B로 가면 비용적인 측면이 감소가 되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 대한 것들은 유틸리티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감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종 사용자 환경에 배포되는 시간 자체도 자동화를 통해서 자동 배포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앱 서비스를 실제로 딜리버리하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자체는 다 정책 기반 배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비정책 기반 배포는 그 아이아스나 파스에 대한 지시적인 거를 배포를 할 때 앤서블이나 테라폼 같은 그 명령 지시적 도구를 아셨어야 했어요. 근데 이 CMP에 대한 것들을 쓰시게 되면 도구 배포 방법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어를 모르더라도 세팅되어 있는 대로 자기가 클릭을 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나 시큐리티나 오솔라이션 어카운팅이 다 포함을 해서 정책에 대한 것들로 해서 배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앱이든 서비스든 어떤 것들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정책적으로 모든 것들을 배포하고 회수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아를 쓰시면 좋아지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실제로 예전에는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동화가 안 돼 있으면 담당자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 담당자분들이 각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만약에 우리 인프라에 없으면 뭐 클라우드 존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문의도 하고 그래서 의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의사소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됐었죠. 근데 그 VMware 아리아를 쓰시게 되면 이 표준 아키텍처 안에서 서비스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카탈로그 형태로 제품을 구성해 놓으시고 클라우드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그 클라우드 관리자가 승인만 하면 자동화 배포로 바로 서비스가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그 각 담당자에게 다 보고서로 제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클라우드 카탈로그 형태의 서비스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자원에 대한 비즈니스 민첩성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뎁스 있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클라우드는 자원이나 사용률 자체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니멈 리콰이어먼트 맥시멈에 대한 룰과 프라이어티를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지면 리소스를 스케일업을 해서 리소스를 증설을 해주고 아니면 스케일 아웃 통해서 서비스의 배포수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보장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많이 쓰다가 줄어들 때가 되면 실제로 사용률이 미니멈하게 돼서 그 룰에 맞게 스케일업에서는 리소스를 회수를 하고 서비스에 대한 개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능을 적절하게 조절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하지 않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서 실제로 클라우드 비용 자체를 아예 안 쓰게 만드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VMware 클라우드 존이든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존 A, 존 B에 필요한 적절한 위치에 그 배치가 되게 되고 이런 비용들이 세이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빨간색에 보시면 지금 저게 장애가 났다고 가정을 했으면 그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인지 주황색인지 좀 헷갈리는데 저런 5가지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서비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가 난 것들을 어디에 연계가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같이 봐야 되는 보고서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툴과 보고서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Mware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보시면 그 애니 클라우드, 애니 앱, 애니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5가지 섹션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빌드에서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 탄주, 피보탈 비트나미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기반에 대한 것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에 대한 것들을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환경에서는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일부 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다 실행해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단계에서는 제가 계속 오늘 얘기 드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 관리를 위한 아리아를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관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탄주 같은 경우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 그러니까 애니 쿠버네티스 플랫폼의 전체에 대한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 관리부터 모든 것들 빌드, 매니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워크스페이스 1은 약간 생소하실 것 같은데 얘는 애니 디바이스에 관련된 좀 환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 아이디와 그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이면서 플러스 아이디 인증에 대한 것들이 좀 강화된 솔루션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네트워크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그 NXX와 아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됩니다. NXX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 그 로드 밸런스 서비스만 따로 구매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NXX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이제 아비로 로드 밸런스 서비스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NXX랑 아비로 커넥션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벨로 클라우드나 브레알리즈 네트워크 인사이트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것들 분석이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소테크에서는 NXX나 앱디펜스, 카본 블랙이 있습니다. 카본 블랙은 애니 디바이스에 관련된 디바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으로 보시면 되고요. 앱디펜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것들, 자동으로 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NXX가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는 가장 핵심이 아리아를 위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합 관리하시는 거하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같이 가상화로 쓰실 수 있는지, 클라우드에서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건 NXX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NXX는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클라우드 존 A나 존 B에 상관없이 HCX라는 기능을 통해서 IP대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에 대한 변화된 보안을 쓰시려면 NXX에서 IDS, IPS, 경계 방화벽, 보안 방화벽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행위 기반에 대한 것들을 다 방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VM웨어는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들을 제공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웨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요즘은 HCI 장비를 가장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가실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버 가상화나 VDI, 뭐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 필요하신 사스 앱스까지 올리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운영에 대한 오퍼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오토메이션이 나오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소프트웨어 정의적으로 모든 걸 배포하고 해소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시게 되고요. 여기다 빌링이 붙으면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을 다 맞추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긴 설명은 안 드렸지만 빌드에 있는 그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스를 올리셔서 파스를 구축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사스 서비스를 여기다 올리셔서 사스 앱스에 대한 것도 다 구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AWS나 애저 뭐 GCP에서도 쓰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GCP에 관련된 것들 같이 연결하셔가지고 같이 그 쓰실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 프라이빗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전체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제 굿모닝 아이텍도 VM웨어의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 맞게 저희도 목표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SDDC 환경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상화적인 것을 다 제공해준 클로버 SM이 있고, 컨테이너에 대한 것들을 해주는 클로버 CM이 있습니다. 이 클로버 SM과 CM은 현재는 지금 클로버 원이라는 제품으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얘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VM웨어 아리아와 연계를 통해서 실제로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이브리드도 관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객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버 VDI는 그 다스 서비스나 호라이즌, 그리고 앱스, 애플리케이션 가상화에 대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포털입니다. 클로버 SM은 결국 이제 그 가장 저희가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리아랑 다른 점은 없습니다. 아리아에 대한 것들을 고객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고 원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객이 필요한 결제 프로세스에 맞는 인사정보를 받아서 빌링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주는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리아에 대한 것들을 고객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해서 전체를 묶어주는 포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은 얘네가 VM웨어 아리아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멀티 테너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것들 다 같이 관리가 가능하고요. 어차피 아리아 기반이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인 것들을 단순하게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클로버 CN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컨테이너에 관련된 것들,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이미지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환경에서 이제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다 필요한 것들, 자동화된 프로세스 필요한 거나 뭐 결제에 대한 것들 다 해드리고, 이제 클로버 원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클로버 SM과 CM은 만약에 필요하시면 VM 프로비저닝을 하시면 VM을 프로비저닝 하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연결이 필요하시면 컨테이너에 대한 것도 같이 선택을 하셔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클로버 VD라고 이제 VDI에 대한 포탈인데요. 이게 2013년에 런칭한 거라 저희 매니지먼트 솔루션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 VDI 라이프 사이클 관리나 이제 인프라 운영의 관리를 통합해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에이전트를 싫어하시면 에이전트 리스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그 포탈로 해서 에이전트의 부하를 줄인 형태로 해서 VDI 서비스를 쓰실 수 있게 되는 VDI 통합 포탈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얘가 7만 VDI 정도 배포했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이트의 경우에는 한 2만 5천 VDI까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이건 이제 DR을 실제로 구축하신 사례입니다. 온프리미어스에는 현재 주센터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요. AWS 클라우드에 VM웨어 클라우드 온 AWS SDC 환경으로 그 DR 센터를 만든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관리 서버들은 컨피그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는 형태고요. 대신에 이제 VM들은 꺼져 있습니다. 오프로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필요할 때만 키시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를 넣을 때는 그 동일한 데이터를 넣은 건 아니고 속도가 필요한 것들은 약간 S3에서 좀 좋은 쪽에 핫존이나 이런 쪽에 올라가 있고 그 아카이브 같은 것들이나 좀 느려도 되는 거는 콜드나 이제 아카이브 쪽으로 이제 스토리를 선택돼서 비용에 대한 최적화로 해서 지금 DR을 설계하신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내에 있는 온프레미스 DC로 이제 다스 서비스를 하면서 이 다스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VDI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 백업과 VM에 대한 그 DR에 대한 환경을 지금 구축한 사례입니다. 지금 온프레미스 DC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 만약에 온프레미스 DC에서 갑자기 서비스가 늘어났을 때 있는 VDI를 찍어서 배포해서 AWS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업무용 블락 1번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블락 1번에 대한 VDI를 AWS에서 찍어서 그쪽에서 VDI를 쓰실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제공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VM웨어 클라우드 디자스터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VDI 환경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도 맞춰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데이터들은 얘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는 이제 다스에 대한 DR과 VDI 확장성까지 하는 형태로 지금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얘는 이제 그 다른 또 다스 사례인데요. 얘는 온프리미스 DC에서 현재 그 6500VM을 3000VM을 동시 접속으로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이렇게 쓰시는 걸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 국내에 아무리 네트워크 환경이 빠르다고 해도 들어오시면 굉장히 좀 느려지는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지금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느리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클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북미에 있으면 북미 리전에 VDR을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접속해서 속도를 보장하자라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앞에 거랑 좀 다릅니다. 뭐냐면 앞에 거는 데이터까지 정합성을 다 맞춰주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애저 환경에서의 VDI는 업무에 대한 모든 OA는 다 됩니다. 단 고객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는 좀 따로 맞춰줘야 되는 좀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비용 최소화로 해서 쓰시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다수도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클로버1이라고 이제 SN과 CM을 해도 한 사이트가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7개의 사이트의 특징들이 뭐냐면 보통 원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급하게 리소스가 필요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보통 그거를 장비를 납품해서 뭐 하면 3, 4주나 뭐 1주 뭐 걸리는데 그런 것들 되면 너무 연구 개발 시간도 없고 개발에 대한 시간도 없어서 그런 거를 좀 빨리 받고 싶어서 하셔가지고 클로버 SN과 CM을 클로버 1으로 하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게 프로세서를 타면 3, 4주 걸리던 거 이제 지금 1시간 이내에 개발자들이 받아서 쓰고 계시고요. 현대 모비스하고 정책전개연구원에서는 실제로 연구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실적으로 쌓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것들로 이제 쓰시는 사례도 있었고요. 국립암센터하고 통계청인지 헷갈리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분석이 필요하셔가지고 그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 VM과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모든 분석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필요할 때마다 분석가들이 갖다 썼다가 그거를 다 분석이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쓰시는 형태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이따 질의사항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엔 인프라, AI엔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